자, 반갑습니다. 전 영어교육의 인솔건 윌리엄입니다. 오늘은 룰릭스 그래머 동명사 4강 그 해석 강좌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저희가 동명사의 그 의미상의 주어에 관해서 좀 배워봤는데 사실상 투부정사를 다루면서 그러니까 앞전 투부정사 시간에 의미상의 주어에 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학습을 좀 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이해하기가 별로 어렵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그 동명사의 그 의미상의 주어에 관해서 복습을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문장을 꼼꼼히 한번 해석을 해보고 맞춰보도록 할 겁니다. 우선 동명사의 그 의미상의 주어까지 그 형태 공부부터 먼저 정리를 좀 해봅시다.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동명사라고 얘기를 한다면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 앞서서 우리가 의미상의 주어를 적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의미상의 주어라는 것은 문장상의 주어랑은 반대말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건 누가 봐도라도 주어 같지 않아. 주어처럼 안 보이는데 결국 뒤따라서 이 ing 그러니까 이 동명사도 일종의 동사라서 어찌되었든 저찌되었든 의미상 정말로 의미상 주어가 필요하다. 그랬을 때 이 동명사 앞에다가 우리는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통해서 의미상의 주어를 표현하더라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요. 굉장히 간단한 개념이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my와 me 같은 경우에는 뒤따르는 ing 그러니까 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라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의, 나를처럼 소유격, 목적격에 맞는 기본적인 해석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주어, 의미상의 주어이기 때문에 이가 해석한다. 됐죠? 그래서 최종적인 해석은 my, me, 이가 ing 하는 것 이 정도로 해석한다라고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서 제가 또 뭐라고 충고를 좀 드렸냐면은 이거 my라는 것, me라는 것 그러니까 소유격과 목적격은 우리 독자 입장이나 화자 입장에서 정말로 즐겨 쓰는 그와 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사실상 문장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my와 me가 정작 ing, 뒤따르는 ing 그 의미상의 주어라고 알아보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 이렇게 정리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기 있는 의미상의 주어를 제대로 알아보고 해석을 하려면 영어에 관련해서 내공이 좀 필요하다 정리를 했죠. 여튼 우리가 24번부터 27번까지 여기에 있는 my, me 그러니까 소유격과 목적격을 좀 신경 써가면서 파악을 해보고 해석을 꼼꼼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입니다. I insisted. 나는 주장했다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insisted on까지 그러니까 insist on을 한 번에 좀 외워주시면 참 좋습니다. 뜻이 뭡니까? 무언가를 주장하다 정도의 뜻인데 타동사입니다. 자, 그런데 흔히 따라서는 ing 동명사를 쓸 수 있다. 그래서 insist on 동사 원형에다가 ing 붙이는 동명사의 그 연어 구조를 한 번에 좀 외워주시면 되는데 보세요. 알겠어. insist on ing 한 번에 보는 게 맞는데 자 여기 사이에 his나 힘이 딱 들어가 있을 수가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즉 앞에 것은 소유격이고 뒤에 것은 목적격이니까 해석은요. 이가 그의 하시면 안 됩니다. 또는 그를 하시면 안 되고 뒤에 동명사 나와 있네. 그러니까 얘는 그가 라는 의미상의 주어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해석은요. 나는 주장했는데 그가 운동해야 한다고 나는 그가 운동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하는 거냐면 규칙적으로가 되겠죠. 여기에서 regularly는 수식어가 됩니다. 자, 애초에 우리가 좀 가정을 해보고 상상을 좀 해본다는 거야. 뭐냐면 여기에서 his나 또는요 힘이 없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여기 이 insist on이라는 타동사의 그 목적어는 동명사 덩어리가 된다고요. 됐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 의미상의 이 동명사의 그 의미상의 주어를 밝히기 위해서 his나 힘을 앞서서 써버린다. 이해되셨죠? 다시 한 번 더 해석. 나는 주장을 했는데 그가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한다고 그가라고 유연하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에 25번이요. Mr. John hates our or us coming to work late. 역시나 소유격과 목적격이 쓰여 있죠. 그러니까 존 씨는 싫어한다. 근데 무엇을 싫어하냐면 바로 건너뜁니다. 동명사 목적어 바로 찾아주시고 오는 것을 싫어하는데 늦게 직장으로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늦게 출근하는 것, 즉 지각하는 것이죠. 지각하는 것. 근데 누가 지각하는 것이냐면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늦게 출근하는 것을 존 씨는 싫어한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해서 존 씨는 싫어하는데 우리가 늦게 출근하는 것을 싫어한다. 됐죠? 자, 다음 26번입니다. He's like lizarded in all of us. 자, 여기에서 이런 표현들 여러분 의미상의 주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my, me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적응을 하다 보면은 의미상의 주어구나 라고 파악하기가 참 좋은데, 특히 우리가 이런 것들 있죠. 오브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는 구한정사라고 정리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들 all of 뭐 us 여기에서 지금 나왔죠. 또는요 뭐 most of them, 이와 같이 of를 동반하는 구한정사 표현이 있는데, 역시나 이 구한정사도 뭡니까? 흔히 의미상의 주어 뒤따라서 대명사를 동반해가지고 의미상의 주어 덩어리로 쓰일 수가 있다는 거 꼭 좀 챙겨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맞게끔 좀 해석을 해보면 우리 모두가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셔야겠죠. 다시요. 뒤따라서 지금 ing 뭐가 보입니까? 동명사 보이죠? 그래서 이 동명사의 지금 의미상의 주어가 구한정사를 동반하고 있는 뭡니까? 그치, 대명사라고요. 자, 다시 한번 앞서서 천천히 좀 해석을 해볼게요. 봐봐. His lie, 그의 거짓말은 초래했다. 자, 여기서 result in이라는 것은 목적어를 초래하다, 목적어를 이끌어내다, 가져오다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초래했냐면 being suspected. 자, 여기에서 뒤따라서 우리가 좀 다루긴 하겠지만은, 즉 동명사의 수동태입니다. 수동 동명사다 이렇게도 부를 수 있겠지만, 여튼 하는 것이라는 기본 능동 해석에서 수동태가 잡혀 있으니까 되는 것, 받는 것 정도로 고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suspect라는 건 의심하다 뜻이니까 의심받는 것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는데, 잘 봐. 의미상의 주어라고. 뭡니까? 우리 모두가, 이가 붙여서 해석을 해주신다고요. 최종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 그의 거짓말이 초래했다. 우리 모두가 의심받는 것을 초래했죠. 그의 거짓말이 우리 모두가 의심받도록 초래했다. 됐죠? 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이 result in이라는 타동사의 그 목적어는 수동 동명사 being suspected가 된다. 거기에 앞서서 의미상의 주어를 이렇게 딱 적은 것이고,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여기 of가 동반되어 있는 구한정사 표현이다. 아시겠죠? 자, 다음에 27번입니다. There is little chance of me and my wife being torn apart 정도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 우선 여기까지는 해석이 좀 되셔야 됩니다. 뭡니까? there be 주어. 네, 문장 분석 올바르게 해주시고, 가능성이 있다 정도의 뜻인데, 그에 앞서서 지금 little이라는 부정어, 부정 한정사가 적혀 있으니까 거의 없다가 되겠죠. 그래서 가능성이 거의 없어 라고 한 다음에 여기서 of를 보신 다음 뒤에 눈이 빨리 갔다가 다시 오셔야 됩니다. 이거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명사 of ing, 즉 동격의 동명사 그 덩어리가 딱 보이셔야 된다고 기억나셔야 됩니다. 이거 해석 어떻게 합니까? ing 하는 앞명사, ing 하는 앞명사, 이 정도로 해석을 한다고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being부터 turn apart까지가 앞서 있는 찬스를 꾸미는데, 여기 역시나 지금 동명사가 보인다라는 건데, 그에 앞서서 지금 의미상의 주어 me and my wife가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의미상의 주어라고 얘기를 해서 반드시 한 사람일 필요가 없죠. 이런 식으로 and를 통해서 두 가지 이상이 나열될 수도 있다라는 거, 즉 의미상의 주어가 둘 이상으로 잡혀 있을 수 있다. and를 수반해서 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와 내 아내가 라고 읽어주셔야 된다고. 됐죠? 자, 다음에 이 표현 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뭐냐면 be, 여기 나와 있는 torn apart입니다. 됐죠? 원래 여기 지금 밑에 좀 잘못 나와 있는데 이거 좀 지우시고, 원래 이 tear apart 뜻이 뭐냐면은, apart 뜻이 뭐냐면 얘는 타동사로서 목적어를 찢다, 헤어지게 하다 정도의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수동태로 잡혀 있으니까 찢어지다 또는 헤어지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셔야 된다고. 이해됐죠? 그래서 찢어지는 것, 헤어지는 것, 여기에서 ing가 지금 붙어 있으니까 be torn apart를 찢어지는 것, 헤어지는 것, 이렇게 해석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자, 최종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 거의 가능성이 없죠. 근데 어떤 가능성이냐면 ing 하는 가능성, 동격의 동명사. 근데 헤어지는 가능성이죠. 헤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근데 누가 헤어지는 거냐면 나와 내 아내가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됐죠? 그래서 나와 내 아내가 헤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정도의 해석입니다. 자, 밑에 거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동명사의 그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이나 목적격으로 나타내지만, 이런 식으로 명사 덩어리, 즉 한정사를 동반한 명사 덩어리나 또는요 and를 중심으로 명사 여러 가지 것들이 나열이 되어서 의미상의 주어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거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애초에 지금 27번 문장이 여러분 아마 파악하기가 어려우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물며 여러분 여기서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그러니까 의미상의 주어를 찾아야 되라는 어떤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잘 찾아지긴 하겠지만은,
실제 영어 문장에서 이 의미상의 주어를 알아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꼭 좀 내공을 길러주십사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자, 넘어가서 28분부터 30분까지는 앞서서 배웠던 내용의 반대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의미상의 주어, 이 동명사의 그 의미상의 주어가 생략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것은 앞서서 우리가 배웠던 투부정사의 그 의미상의 주어가 생략된 경우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총 3가지 경우가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문장 내의 주어와 의미상의 주어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의미상의 주어를 생략하고, 문장 내의 그 목적어와 역시나 그 의미상의 주어가 일치할 경우에도 역시나 생략하고요. 마지막으로 의미상의 주어 자체가 일반인인 경우에도 역시나 생략되더라 라고 정리, 총 3가지 경우로 우리가 압축을 해서 정리를 했는데, 결과론적인 이 화살표 문장만 우리가 해석을 해보고 무엇이 생략되었는지,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 의미상의 주어가 생략되었는지 빠르게 한번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e didn't think of winning first prize. 자, 그는요 뭐 하지 못했냐면은 생각하지 못했죠. 여기에서 think of 한 번에 좀 외워주시면 됩니다. 대하여 생각하다. 그래서 그는 대하여 생각하지 못했답니다. 하나의 타동사를 좀 봐주시고 winning부터 first prize까지가 목적어가 되겠죠. 즉 think of란 타동사의 그 목적어가 되는데, 여기에 이 winning이라는 동명사, 즉 특히나 여기 있는 이 win이라는 것이 무언가를 수상하다라는 타동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win이라는 타동사의 그 목적어가 first prize가 된다. 챙겨와 주시면 되겠죠. 자, 최근에서 다시 한번 해보면, 그는 생각지 못했는데 1등상을 수상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고요. 됐죠? 자, 생각한 건 누구냐면은 문장 내 주어 he죠. 그리고 1등상을 타는 것도 누군데요? 문장 내 주어 he니까 굳이 이때는 의미상의 주어 이런 식으로 his를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his를 생략해버리면 아래 구조가 되겠죠. 자, 다음에 25번입니다. Thank you for accepting the invitation.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화살표 문장 보고 있습니다. Thank you. 뭡니까? 당신에게 감사드립니다. 자, 타동사의 목적어라고 좀 꼼꼼히 좀 체크를 해주시고, for라는 것은 역시나 전치사고요. 그에 해당하는 목적어, 즉 동명사 목적어 이렇게 나와 있고요. accept라는 것은 무언가를 받아들이다, 승낙하다 라는 타동사죠. 그에 해당하는 목적어 the invitation, 초대장이 됩니다. 자, 최종에서 다시 한 번 더 해보면, 초대장을 받아준 것에 관해 당신에게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에서 잘 보시면은 여기 있는 you 있죠. 그러니까 이 thank라는 그 타동사의 목적어 you와 정작 여기서 승낙하고 수락하고 초대장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일치하잖아. 그러니까 너가 받아들인 거잖아. 됐죠? 즉 문장 내의 목적어와 accept라는 이 동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일치하기 때문에 얘를 안 적어준다라는 것이죠. 되었습니까? 자, 트레이닝에서 다시 한 번 더. Thank you. 당신에게 감사드립니다. 근데 뭐 해서 감사드린 거냐면 초대를 받아주어서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받아준 건 당신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Using a cell phone while driving can be very dangerous 정도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 using부터 driving까지가 동명사 주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동사는 can be가 되겠고요. 역시나 비동사가 나왔으니까 very부터 dangerous까지는 주격보다 이렇게 좀 취급을 해주시고, 자, 해석을 좀 해드리면 사용하는 것은, 근데 무엇을 사용하는 거냐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while driving, 나중에 우리가 좀 자세히 보겠지만은 여기에서 이 ing는 분사구문이라 부릅니다. 왠지는 묻지 마시고 그냥 적어두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석은 운전하면서 정도로 좀 탄력적으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만 좀 해석을 다시 한 번 더 해드리면, 운전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can be, 일 수 있다. 근데 뭐일 수 있냐면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위험하고 어떤 사람은 안 위험하고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들 대부분,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위험한 거잖아. 그래서 소위 말해 여기 있는 일반인 주어, 사람들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에서 여기 있는 이 일반인 주어는 생략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요. 됐죠? 자, 밑에 거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몇 가지 경우에 의미상의 주어는 생략할 수 있다. 주어 일치, 목적어 일치, 또는 일반인인 경우에.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포인트 체크업 65죠. 여기에는 총 2문제가 있긴 한데 살짝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우선은 A번, B번 위에 있는 문장부터 꼼꼼히 한번 읽어볼게요. I really, 나는 정말로 어떠냐면은 감사드린다. 근데 뭐라고 감사드린 거냐면, 자, 여기에서 appreciate that 주어 동사 한 번에 참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주어 이가 동사하다는 것을 감사히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뭐 했다는 거예요? watered, 바로 물 주었다가 되겠죠. 어디에? 내 정원에가 됩니다. 그 다음에 while은 접속사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주어, 동사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수식어다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시면 되겠죠. 자, 추리에서 다시 한 번 더 해보면 나는 정말로 감사드리는데 당신이 내 정원에 물 주었던 것에 관해서 감사드립니다. 되나요? 자, 와일 뭐뭐 하는 동안회가 되는데 내가 마을 밖에 있었던 동안회가 되겠죠. 해석은 이 정도로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잠시 외출 중이었을 때 마을 밖에 떠나 있었을 때 당신이 내 정원에 물을 준 것에 관해서 나는 지금 감사드린다. 됐죠? 여기에서 좀 챙겨갈 것이 뭐냐면 감사드린 시점은 언제냐면은 현재죠. 되나요? 자, 다음에 물 준 시점이 언제냐면은 과거이지 않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여기에서는 한 시점이 지금 앞서고 있다. 즉 앞선 내용, 시점이 한 시점 앞선 그 사안에 관해서 지금 현재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위에 있는 이 대절 전체를 아래에 있는 유어 블랭크로 지금 바꿔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느낌이 오시죠? 어떤 느낌? 여기 지금 소유격이 적혀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뒤따라서 ing를 쓰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셔야 된다고요. 즉 동명사의 그 의미상의 주어가 아니겠냐고 이때 유어는. 됐죠? 근데 여기서 좀 더 정확히 좀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맞아요. having watered 이렇게 쓰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좀 배우겠지만 일반 워터링과 워터링 다시요. 일반 워터링과 having watered가 의미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앞서서 저희가 투부정사 하면서도 얘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일반 투부정사와 완료 부정사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정리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얘기인데 일반 ing 그러니까 일반 동명사를 쓰는 경우에는 주절과 시점이 일치하고요. 그리고 having pp 즉 완료 동명사를 쓰는 경우에는 한 시점이 앞선다. 지금 한 시점이 앞서고 있으니까는 having watered 이렇게 쓰는 것이 맞고 지금 이에 관해서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 우선 답은 having watered가 맞다 정도로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밑에 있는 문장으로 좀 해석을 해드리면 I really 나는 정말로 감사드리는데 당신이 너가 물 주었던 것을 됐죠? having pp는 과거 해석합니다. 했던 것을, 물 주었던 것을 저는 정말로 감사히 여기고 있죠. 근데 어디에 물 준 거냐면 내 정원에 내가 외출 중이고 마을 밖에 떠나 있는 동안에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고 다음 B번입니다. We took no account of the possibility that there was an earthquake 정도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 take account of 이 표현부터 먼저 챙겨가드리면은 그치 고려하다입니다. 고려하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지금 부정어 너가 붙어 있으니까 고려치 못했다 또는 고려치 않았다. 편의상 여기 있는 세 단어를 하나의 타동사 취급해 주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려치 못했어. 우리는 생각지 못했어. 근데 무엇을 생각지 못했냐면은 지금 possibility that 보이죠? 우선 여기서 이 possibility that이 뭐냐? 이것은 우리가 동격 that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때 that은요 접속사인데 이 that 뒤따라서요 주어 동사 나오겠죠. 접속사니까. 그랬을 때 얘는 해석 어떻게 하는 거 하냐면 주어 이가 동사 할 가능성 이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요? 주어 이가 동사 할 가능성 이 정도로 좀 해석을 하는데 자 여기에서 제가 지금 동격이라고 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는 동격의 오브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셔야 된다고.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동격 that을 동격의 오브로 바꾼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해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지금 뒤에가 좀 더 중요한데 여기 보면 지금 there be 주어 보이잖아.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에서 뭐라고요? there be 주어. there be 주어에서 주어는 지금 뒤에 나오잖아요. 지금 주어는 이렇게 살아있잖아. 그럼 언뜻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거 of 동격의 of를 적는 순간 of ing로 맞춰줘야 되잖아. 이해되시죠? 지금 잘 따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of ing고 그러면 여기다가 ing만 딱 붙이면 끝나네? 그런데 여기서 살짝 고민은 뭐냐면 선생님 이거 뭡니까? 됐죠? 대열은 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기서는 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there being 주어로 적으셔야 된다고. 여기서 이 대열을 날리시면 안 돼요. 이게 일종의 규칙이야. 그러니까 이 존재문형을 동명사로 바꾸어 적을 때는 대열을 지우시면 안 된다. 대열이 필요하다 이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우선 이거 제가 다시 한 번 더 적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possibility 뒤에는 이렇게 적으셔야 된다고. of there being 그런 다음에 an earthquake 이렇게 적으셔야 된다고요. 자 해석은요. 있다는 가능성. 해석되십니까? 지진이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이 되겠죠. 저 위에 거 다시 한 번 더 해석해 볼게.
우리는 고려하지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그 가능성에 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어. 근데 주어가 동사하다는 가능성 이런 거의 의미잖아. 그래서 지진이 있었다, 지진이 있다라는 그 가능성에 관해서는 우리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고. 됐죠? 자, 이 상태에서 of their being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죠. 다시 동격 that을 동격의 of로 바꾸고요. 우리가 존재 문형에서 뒤따라서 이 비동사 있죠? 얘를 동명사로 바꿀 때는 앞서 있는 유도 부사라 부르는 이 there도 살려준다 이겁니다. 되었습니까? 그래서 of their being이 맞다 이거죠. 그래서 지진이 있다라는 그 가능성에 관해서는 우리는 고려치 않았다. 이 정도가 됩니다.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저희가 이번 시간 의미상의 주어, 그러니까 동명사의 그 의미상의 주어도 다 마무리를 좀 지어봤는데 정작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았지만 실제로 문장 내에서 의미상의 주어를 정확히 알아보고 해석하는 일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꼭 좀 잘해주시고 복습도 열심히 해주실사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이번 시간에도 명언 한번 보고 맞춰보도록 할 겁니다. Commonplace minds usually condemn what is beyond the reach of their understanding 정도가 되는데 여기 이 로슈푸코라는 사람은 프랑스의 공작입니다.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근데 이 말 자체는 좋아가지고 제가 한번 들고 와봤고요. 한번 읽어드리면 Commonplace mind commonplace. commonplace라는 것은 우리가 이건 뜻을 알고 있잖아요. common 뜻이 뭡니까? 흔한이죠. 예, 마찬가지로 commonplace도 역시나 흔한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의 뜻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마음들이라는 거죠. 일반적인 마음들. 이거 의역하면 일반인들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마음을 가진 어떤 사람이라는 뜻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또는 일반인들은 정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usually 보통 condemn 비난한다. condemn이라는 건 비난하다, 질책하다. 근데 무엇을 비난하냐면 what 것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거 해석법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드릴게. 이렇게 what절인데요. 흔히 이때 what은요, 뭐 무엇도 되고 것도 되는데 여기에서는 것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하는 것 이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동사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바로 너머에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beyond라는 것은 뭐뭐 너머에 라는 전치사죠. 다음에 여기서 reach라는 것은 도달 정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도달 너머에 있는 것 이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도달 너머에 있는 것 손을 이렇게 쭉 뻗어가지고 도달하려 하는데 그 도달 너머에 있는 것이니까 여기까지 좀 해석을 다시 한번 해드리면 그러니까 의역하면은 그치 도달할 수 없는 것이 되겠죠. 그죠? 근데 어디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냐? 바로 their understanding. 자, 이거 해석 되십니까? understanding은 이해하기. 이 정도로 해석을 할 거잖아. 또는 이해라고 해석을 좀 해주셔도 되는데 여튼 여기서 their이 의미상의 주어다. 해석은요. 그들이 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그들이 이해하는 것이 그들이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어떤 도달의 범위가 있을 거잖아. 도달의 정도가 있을 거라고. 그들 이해심에 있어서의 그 도달의 정도, 그 너머에 있는 것이 되겠죠. 다시 한 번 더. 흔한 일반인들은요, 보통 비난하는데 무엇을 비난하냐면 것을 비난한다. 그래서 어떤 것이냐면 도달 너머에 있는 것, 의역하면 도달할 수 없는 것,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것은 비난해버리더라. 근데 무엇이? 그들이 이해하는 그 정도가 또는 그들의 이해력이 정도로 또 의역이 되겠죠. 그래서 그들의 이해력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사람들은 비난하기 시작해버리죠. 자기 자신이 이해 안 되는 어떤 얘기를 하는 사람이나 이야기나 생각들은 비난해버리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런 얘기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흔한 얘기이기도 하고 하니까. 다만 여기에서 이런 표현들 의역하기가 조금 까다롭긴 합니다. 좀 더 면밀하게 의역을 해볼 수 있도록 여러분 고민을 좀 해주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저한테 한 번 더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